네, 여야의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했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쟁점이 됐던 주요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여야의 주고받기 예산안 협상 잡음과 함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해석도 달라서 또 다른 파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국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개건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산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관위 획정안부터 선거 획정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여야 지도부랑 정의화 국회의장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금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축소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좀 이룬 것 같아요. 글쎄, 공감대는 이렇으나 뭐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단히 가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5일날 만나서 2+2 회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쟁점은 지역구 의원을 축소할 수가 없으니까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정원을 늘리지 않으니까 국회 정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는다면은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새정치가 나오면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전을 해왔던 건데 지금 이제 말씀처럼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쪽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직 합의는 안 했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야당이 비례대표 축소에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야당이 줄곧 주장했던 것이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거든요.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런 점이 또 하나 쟁점이고 또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정당 득표율로 일단 의석을 배분해 놓은 다음에 그것과 관련시켜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일본식 비례대표하고는 좀 다른 점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당과 야당이 생각이 달라서 역시 지금 올해 지금 정기국회가 9일날 이제 마감되고 올해가 넘어가면 이게 선거 획정이 헌재가 얘기했던 게 2대1로 맞추라는 게 올해 말까지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야가 합의 못하고 선거법을 개정 못한다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 그 예비후보 등록도 문제긴 문제입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거구가 위헌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의견 접근을 좀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빨리 양보할 거 양보하고 타협해서 최소한도 위헌 상태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절대 안 되겠죠. 일단 뭐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말씀하셨듯이 야당 측에서는 이제 비례대표의 대표성 확보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논의가 진전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요. 이게 지금 법정 시한을 지금 넘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독립적인 선거 획정위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선거 획정위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한다고 한다면 굳이 선거 획정위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간단합니다. 방법은 뭐 권역별을 하든 연동형을 하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구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을 시켰다면 전체 의원 정수를요, 지역보다 비례구에 비율만 정해놓고 빨리 그것을 선거 획정위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한다든지 또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당시에 이 연동형으로 가지고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리고 12월 30일을 넘어가면 모든 선거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2월 30일까지 선거 획정을 하지 못하면요. 공법적 해석을 하면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직무가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가 없어지면은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는 이런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매듭을 질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지역구와 비례구의 의석수를 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선거 획정위로 빨리 넘겨주는 거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단 현행 의원 정수는 300명, 그러니까 300석 유지에는 공감대가 확인된 것 같고요. 이제 오는 5일에 여야 대표 원내대표 2+2 회동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17대 총선 때도 그랬고 뭐 거의 항상 예외 없이 이렇게 되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이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이렇게 항상 뭐 이제 이런 혼란을 겪게 됐는데 특히 인구 편차 2대1 이 부분은 다른 때와는 다른 게 17대 총선 때 그 당시 인구 편차 3대1로 맞추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말까지.
근데 그때도 당연히 어겼었어요. 예. 근데 지금 11월 13일까지 원래는 법정 시한이 11월 13일까지였어요. 선거법 획정해서 선거구 획정해서 선거법을 이제 제출한 시한이 이미 그건 넘겼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러한 법을 어긴 거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떤 제재를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법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국민들 사소한 거를 어겨도 다 재판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는데 예. 이거 헌법을 위반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뭐 사기나 뭐 이런 건 물론 전혀 다른 거긴 하더라도 정치적인 것이라 해서 이렇게 당연시 해도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뭐 작년 올해 이제 예. 법정 시한에 통과되는 과거에도 예산은 항상 헌법을 어겼어요. 예.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의례 그러려니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정치권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헌 상태 지역구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이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면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 세비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까지 그걸 말씀해 넘어서서요. 주셨습니다.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보이지 않는 국회 갑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거 획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국회장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12월 13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끔 돼 있는데 13일부터 만약 선거 획정이 되지 않고 이 선거 모드가 없어지면요. 예. 그 예비 후보를 통해서 선거운동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 이것은 결국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명백하게 국회가 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뭐 5일날 뭐 2+2를 통해서 해결할 거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이라든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하면 지난 19대 총선 때요. 전체 300석을 가지고 했는데 당시에 새누리당이 얻은 정당 득표가 43%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38%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0.3%를 얻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그런 상황이 똑같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야당은 48%의 득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당은 새누리당의 43%와 자유선진당 2.8%를 합치면 46%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연동형으로 할 경우에는 권역별 비례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석수에서 여소야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예, 여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비례성은 물론 높아지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결론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다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빨리 의석 비율만 정해놓고 이것을 선거 획정위로 넘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5일 회동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산안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48분이 넘기면서 가까스로 통과는 되게 됐는데 조금 아쉬움도 많이 남아요. 뭐 국회 선진화법을 의식해서 통과는 시켰지만 뭐 법안 또 바꿔먹기다 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일단 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국회 선진화법에 그렇게 자동부지가 돼 있으니까 정부안이.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게 정부안이 그대로 원안으로 통과된다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예산안을 법안과 연계시킨 거거든요. 대체로 예산과 법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야당의 아주 그야말로 전통적인 뭐 이런 표현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인데 여당이 오히려 이제 예산안을 이제 야당에게 법안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으면은 이른바 쟁점 법안들 그럼 우리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부의할 수밖에 없다 통과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당이 부랴부랴 다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어제 뭐 상당히 국회가 시끄러웠죠. 네. 사실 뭐 어제 새벽에 합의했다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게 뭔가 숙려기간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법사위 거치고 다 상임위 거쳐야 되는데 왜 국회법을 위반하냐 이래가지고 이게 좀 사단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정의화 의장에게 직권상정해라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하게 되고 이러면서 야당도 그 지금 연계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합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법정 시한 내에 작년에 이어서 지난해 이어서 통과됐습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예산안을 어쨌든 법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항상 여당이 야당에게 주장했던 것이 비판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예. 왜 자꾸 법안 같은 걸 예산과 연계시키느냐 이런 비판이었는데 여당이 바로 그 예산안을 법안과 연계시켰고 이런 것들은
과거 야당이 예산과 법안을 연계시킨 것을 비판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여당이 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고 이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법안도 지금 5개가 통과가 됐잖아요. 2개는 여당이 주장했던 법안이고 3개는 야당이 주장했던 법안이에요. 모자보건법이라든지 그 전공의 관련법 이런 것들은 이제 야당이 주장했던 것이고 예. 관광진흥법은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계속 주장했던 거고 사실 관광진흥법은 작년 2012년도에 이미 이제 제안이 됐던 거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가 주고받기 시기 됐어요. 주고받긴 좋은데 어쨌든 성격이 다른 법안들이 그 연계돼서 통과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네. 또 예산안 자체가 법안과 연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쫓기니까 그렇게 됐는데 또 돌이켜보면 이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잖아요. 근데 예산이 왜 이렇게 쫓기면서 졸속 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교과서 국정화 파동이 있었고 또 물론 최근에 뭐 김영삼 대통령 서거 전국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국회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항상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예. 항상 예산이 여야가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도 받고 특히 예. 이번에 이제 3천억 원이 순감했지만 여야가 또 뭐 자기 지역에 대한 TK 예산 이른바 호남 예산 이런 것들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예산안이 통과돼도 그렇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렇게 예, 정말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이거는요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뭐 YS 조문 서욱이라든지 국정화 문제가 주원인이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가까운 참사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인 경우에는 12월 2일 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자동 부의가 되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과정 속에서는 누가 힘을 갖고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 여당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야당이 할 수 없이 법안을 연계하는 쪽으로 가져갔지만 분명히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면 이 의회 이후 나오는 모든 법안에 대한 것은 이제는 야당이 힘을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소수지만은 비록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법도 통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또 다른 그런 그 파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지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올해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대 국회가 되기 전에 여야가 정말 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도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그 시점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 국민들은 12월이 되면 이러한 꼴불견을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법을 만든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국회를 계속 봐야만 되느냐. 예.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좀 우리는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예. 국회 선진화법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들에 맞게 자꾸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당은 야당 비판하다가 막상 예산안 정국이 되니까 또 연계시키고 예. 야당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예측컨대 예산안 통과됐으니까 법안을 또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은 여당과 야당이 항상 자기들이 다수당이 될 때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예. 되니까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또 하나씩 무기를 갖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뭐 주고받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선진화법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동안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다가 공격해 왔다가 이제 다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좀 됐잖아요. 덕을 본 셈이 그러다 또 다시 됐어요. 법안 연기하면 또 예. 야당을 공격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선진화법에 대해서 상당 기간 이제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 당시 이제 선진화법을 여당이 계속 반대할 때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네. 지켜봤더니 여전히 이 문제가 상존한다. 예. 따라서 저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른바 물리적 폭력, 동물국회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예. 식물국회가 됐다는 비판인데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다.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국회 보입니다. 선진화법에 대한 검토도 좀 예. 필요한 시점이다. 두 분의 의견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또 법안 처리인데요. 지금 이제 주요 쟁점 법안은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했었던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은 처리가 좀 미뤄졌습니다. 정기국회 이후에 또 임시국회를 열자는 건가요?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제 예. 처리하자라는 건데 예. 그 부분도 지금 여당과 야당이 조금 입장이 달라요. 합의 처리하자라는 게 여당의 생각이고 야당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합의 후에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네. 합의가 안 되면 처리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예. 그래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5개 법안이 있는데 그 5개 법안이 사실 노동계로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재 한국노총이 사실 사회적 타협기구에서 이것을 노사정 대타협에서 받아들였던 건데 이후에 한국노총이 이것을 거부했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으로서는 이 노동개혁 관련 법을 좀 세부적인 사항을 야당의 주장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아마 연내에 통과시킬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연내 합의 힘들다. 처리하기 힘들어 보여요. 대신 지금 이제 관광진흥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몇 개 예. 법안이 좀 있잖아요. 그건 아마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그때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12월 9일서부터 이제 끝나고 나면 임시국회를 열고 그리고 내년도 되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여당은 총선 룰이 지금 결정돼 있지 않는 상태고 더 나아가서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전대위를 가지고서 지금 논쟁이 일어난 상황인데 예. 이 상황 속에서 의원들이 아주 차분히 앉아가지고 노동개혁 5법을 과연 통과시킬 수 있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 대한 정치 과정에 대한 의회 과정에 대한 아주 면밀한 이해 없이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 차원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부도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 여당의 경우도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는 결국은 야당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귀국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밤을 새우는이더라도 연내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지 뭐 얘기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단을 내려야 되고 리더십을 예. 보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선거구 획정안 논의부터 노동개혁 5법까지 여야 간에 참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개건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전국 현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